자, 요즘 이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손저림이 있는데 이거 손목 터널 증후군 아니야?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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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임대희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손목은 알겠어요. 근데 손목에 무슨 터널이 있다는 겁니까? 이름이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무슨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증상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 이제 손목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무슨 터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 가지 손에 있는 구조물들이 네.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거기를 싸고 있는 이런 그런 인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흡사 우리가 이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터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손목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지나가는 이제 구조물들 중에서 요 신경이 그게 이제 어떤 원인인지 간에 해서 이게 눌린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 대략 이렇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눌리면 어쨌든 저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들거든요. 네. 그럼 이 사례자분도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예, 40세 여성 사무직을 하는 여성분인데요. 자, 밤에 손이 저려서 자주 깨고 아침에는 손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정도 양상이라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걸까요? 밤에는 계속 저리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다. 왜 그러는 걸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손이 저린 거거든요. 네. 손이 저린 거. 특히 야간에 저리다고 자다가 저려서 깬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손에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감들이 저린 것도 있고 관절이 불편한 것도 있고 특히 그 중년 여성분들은 손이 뻑뻑하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신경은 특히 여기서 손목 터널에서 지나가는 신경은 신기하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반까지만 그 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린 거는 요 손가락만 저린 거죠. 어머. 그래서 손가락이 저리실 때 새끼손가락도 저리세요라고 여쭤봤을 때 새끼손가락은 괜찮고 여기만 저리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증상을 이제 의심을 하고요. 또 이제 신경 증상 중에서 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아주 오래 진행이 되면 근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쥐는 힘이 좀 약하다든지 그리고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기 앵커님이나 전화 보면 여기 이게 근육이 도톰하잖아요. 여기 동그랗게 올라온 단단하잖아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쏙 들어가서 말라버린 분이 계세요. 힘이 없으면서 여기가 마르면서 네. 쥐는 힘이 약하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죠. 저희가 의사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섣부르게 진단을 해서 엉뚱한 그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목 디스크하고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목 디스크도 손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네. 그것도 신경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섣부르게 만약에 뭐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목 쪽에 치료를 한다든지 어머. 아니면은 실제로 목 디스크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굉장히 오래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보니까 목 디스크더라.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네. 그냥 대충 좀 알아보겠다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손목 터널 지나는데 이렇게 꽉 눌러보세요. 꽉 네. 누르고 네. 이렇게 좁혀놔서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한 1분 정도 놨더니 손끝이 저리더라.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겠죠. 어머. 아, 여기를 눌러서 그랬을 때. 네. 그 목 디스크는요? 목을 이렇게 틀었을 때 그럴 때 네. 팔로 이렇게 내려. 그리고 네. 목 디스크는 어깨나 이쪽도 저릴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구별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구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아, 알겠습니다.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어떤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에 눌려서 신경에 염증이 생겼다.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같은 거를 이제 하고 물리치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손을 이제 못 쓰게 제한을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이런 손을 좀 보호하는 이런 보조기 같은 걸 차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여기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신경 주변에다 직접 염증 약을 주사를 해주기도 하죠. 주사는 잘 쓰면은 명약이 되지만 남발하면은 독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약 자체가 이제 신경을 완전히 더 나쁘게 그 변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라는 거는 한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까지 해도 호전이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마르고 힘이 약해진다. 그때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터널 증후군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네.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거의 상당 부분은 네. 그냥 과도하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써서 일시적으로 오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쉬고 네. 약 먹고 쉬고 그다음에 보조기 차고 네. 이런 식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얘는 무슨 뭐 안에 뭐 어떤 병적인 이게 아니라 얘를 많이 써서 그렇다는 거군요. 어떤 사람은 좁은 사람도 있죠. 아예 자체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좁은데 그렇게 원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더 악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예방법이라고 할 건 없습니까? 일단은 뭐 많이 써서 그런 거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나요?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한다. 네. 그게 쉽지는 않은 거고요. 다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주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은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어떤 진단과 감별 그리고 치료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단순한 증상만으로 혼자 이게 맞는 것 같잖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